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예,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시초에 그냥 반짝하고 막 갈놈들 다 가더니 오후에는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이제 하나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는 나스닥 계속 좋다고 그랬죠. 나스닥 어저께 이제 방송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뭐지? 여기 뭐 7, 8개월 요거 가기 위해서 요 구라를 견뎠기 때문에 구라를 치고 나서 갔기 때문에 7, 8개월 쭉 갔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같아요. 예,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제 방송을 거슬퍼 보진 않았는데 제가 얘기한 제가 계속 나스닥 좋아요 나스닥 좋아요 했던 그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긴 것 같습니다. 느낌에 어제 정정하느라고 물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언뜻 느낌에 이래봤자 이거 한 1년도 안 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이 더 된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어저께 차트를 보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 여기가 아니라 이건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구라 한번 치고 쭉 갔습니다. 여기도 굴 한번 치고 쭉 가고 그래서 제가 요 당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스닥 좋아요 나스닥 좋아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 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방송할 때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정을 합니다. 여차하면 여길 수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또 이제 우린 또 이제 아는 걸 갖다가 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 해외 차트는 계속 방금 봤듯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저는 약간 이제 아슬아슬해지기 시작하는데 정고점을 넘어서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좀 아슬아슬해지긴 하는데 이제 한번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꺾는 거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한번 할 때가 물론 조정을 하는 척하면서 그냥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하락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조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나스닥이 조정을 해봤자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우리 단타 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는 뭐 단타 개념으로 저는 보니까요. 일봉으로 보면 오늘 저 0.08에서 이제 무너졌는데 무너질만 한 뭐 시기죠. 예,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우리는 나스닥이 아니니까 우리는 코스닥이죠. 나스닥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조정하고 갈만한데 너무 계속 가길래 한 며칠 동안 계속 상승세로 가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어쨌거나 여기까지 조정을 할지 안 할지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내려오면 내려오겠죠. 근데 이렇게 연속으로 내려올지 올랄랑 내리랑 오르랑 내리랑 이렇게 내려올지 그 형태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얘가 코스닥이 어떻게 갈지 이제 일단 궁금해한 상태로 계속 보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아침에 반짝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죠?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어차피 저희 제대로 매매하는 시간대는 9시에서 10시에 10시 반 정도 그 정도까지니까요. 의미 없죠. 어차피 이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앞에 거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어쨌거나 오늘 장은 오전에 그 시초에만 반짝하고 시초에만 반짝하고 뒤에는 의미가 없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봉인데 1분봉인데 아침에만 그냥 반짝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11시 넘어서 박살나면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 오후는 항상 우리나라 장은 오후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 거듭 얘기하지만 금요일은 뭐 얘기 하나만 하고 예전에는 월화 정도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월요일도 조금 비리비리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이라 그런지 장이 아침에 예상치 일가 매매를 보면은 괜찮았죠. 오늘 2번 월화 2번이죠. 예상치 일가 매매인데 괜찮아요. 예, 쭉 여긴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아침에 이제 이게 만주 이상 되는 것들 그런 거 뭐 거래량 너무 없는 것들은 이제 금액이 큰 분들은 조금 자세가 안 나오니까 얘도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요. 그죠? 120 밑에 꾸면 120까지 가려고 하다가 조금 못 미치고 내려왔네요. 그죠? 120까지 못 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20%까지 한번 보세요. 그랬나 본데 어제 상한가 가고 나서 그죠? 20% 갔나요 오늘? 20% 갔겠죠? 언뜻 봐도 25%까지 갔죠. 제가 20으로 써는 거 보니까 20% 이상까지 보세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잘하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꼭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아침에 다 올라가고 나서 무너졌네요. 예. 오늘 지수처럼 쫙 무너졌어요. 아침에 가고 쭉 무너졌어요. 여하튼 크게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이틀 동안 물량받고 위에 침 이렇게 긴 종목들은 물량받은 거라 그랬죠. 그래놓고 하루 도지성으로 나오고 나서
언뜻 분위기 봐서는 이게 자연스럽죠. 이게 요게 요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꼭 찔린 것 마냥 한 방에 갔어요. 보통 매물대는 여기인데 20% 정도 되는데 여기 양봉의 머리들 여기 남아 있죠. 전 저점 비슷하게 양봉의 머리들. 근데 상한가를 가느라고 돌파를 한 겁니다. 일단 돌파를 했고요. 중간에 상이 좀 풀렸어요. 그죠? 중간에 좀 풀렸는데 그래도 그러게 시간이 2시 넘어서 좀 풀렸네요. 다시 막은 게 시간이 좀 늦죠. 3시 다 됐죠. 이런 거는 이제 종가상 근처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확률상 종가상 근처라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본 장에서도 21,000이고 시간 단일가는 8,000 만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무너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마 무너질 거예요. 올라가봤자 그냥 무너질 겁니다. 올라가는 척하다가 그냥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튬 포어스는 끝내는 삼상을 갔나 봐요. 그죠? 제가 여기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라고 그랬죠. 3연상 써 있죠. 여기 3연상. 글씨가 알아보기 어렵겠지만 3연상. 여기 매물대가 있기는 있지만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냥 바닥부터 올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아예 꼭 올라가기가 여기를 뚫기가 힘든 것 마냥 저희가 예전에 한참 뭐라고 그랬죠? 여기 뚫기 힘들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뻥 뚫는 방법도 있지만 애초에 시작해서 VI 걸려서 넘어가든가 아니면 시작가 자체를 여기가 아니라 시작가 자체를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예 어려운 부분을 뛰어넘는 게 한참 유행인 때가 있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매물대가 있긴 있는데 강하진 않아요. 매물대가 강하진 않으니까 요게 조금 우리 조심해서 봅시다. 여기하고 조심해서 봅시다.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3상 갔으니까 우리 다음에 뭘 봐야 되죠? 5연상을 노려봐야겠죠? 이제 상 들어가신 분들은 4연상을 들어가면 5연상 거의 들어가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4연상 때 이제 내일이 이제 4연상인데 내일 뭐 거래정지 안 됐으면 4연상인데 4연상 이런 거는 이제 매물대 개념이 아니라 4상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4상이 어디 있냐면 여기쯤이죠. 여기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는데 되게 약한 겁니다. 여기만도 못한 거예요. 여기만도 못한 게 지금 여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이 좀 있는 게 여기 침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물량 받은 거라고 치면 올라가기가 쉬울 겁니다. 내일 4상을 한번 노려보세요. 이거 4상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5상은 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리튬 포어스. 아이비전웍스는 뜬금포로 쭉 내려오다가 그냥 시작하고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띵 갔습니다. 뭐 의미 없고요. 근데 보면은 요즘 제가 어떤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7개월 이상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그죠? 한 7개월 한 반 정도 되는데 7, 8개월 이상 횡보한 종목들이 120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거나 120을 지지하고 올라간 애들 아니면 120 바로 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애들 요런 거 위주로 스윙 종목으로 찾아서 여러분들 잘 잡아서 분할매수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랬죠? 요즘은 그런 종목들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고점 돌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넘을 때 이 고점을 넘을 때 이런 종목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점 돌파. 근데 그런 종목보다는 7개월 정도 최소 7개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한 7, 8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상승도 하고 뭐 상승한 거에 대한 물량도 받고 구라도 치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할 때 단타적으로 잡는 것도 있지만 미리 120 여기 준비할 때 분할매수 해서 올라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매도하는 뭐 그런 그 스윙 매매를 단기 스윙 매매죠. 한 2, 3개월짜리.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인이 나왔죠. 나 갈 거야 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잡고 있다가 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잡았다가 내가 생각한 목표가까지 가면은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나 여기까지 매도. 근데 이번에는 매물대는 여기지만 상한가를 가느라고 더 돌파를 한 겁니다. 일단 돌파를 상황 들어가시면 축하드리고요. 강상으로 들어갔는데 270만 터졌고요. 24만 5천 그거 뭐 한 10분의 1로 줄었긴 했는데 그래도 24만입니다. 10분의 1로 줄었어도 24만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요정 좀 애매하네요. 요거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보수적으로 10% 만약에 내일 시작가가 10% 정도 된다 그러면은 내일 한 15%까지는 너끈히 갈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종가에서 시작을 하든 위에서 시작을 하든 15%에서 하면은 매도를 일단 하십시오. 다만 뭐래도 3분의 2라도 15%를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3분의 1을 버리고
3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 거 20% 이상을 가든 연상을 보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비전 웍스는 신규주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한은 거기까지입니다. 4x4는 92,000이고요. 시간 나니까 아직 거래 중이네요. 8시까지 거래 중인데 92,000 나쁘진 않은데 이게 만약 8시까지 만약에 상을 지킨다 잘 막아낸다 그러면 얘가 어차피 2시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간상은 되는 겁니다. 강상은 아니라도 중간상은 되는 거예요. 내일 한 14%까지는 한번 보십시오. 4x4는 14%에서 3분의 2 정도 버리고요. 나머지는 얘도 연상이 잘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매물이 좀 많아요. 거래량이 좀 많죠. 그 매물이 좀 많아서 이게 봉 한 개 한 개라도 매물이 많아서 연상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정정을 해야겠네요. 14%가 아니라 13%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13% 밑에서 올라가면은 13%, 그다음에 13%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20%까지 보통 20%까지 좀 매물대가 딱 찍기가 애매한 지역인데 보통 여기인데 24%면 솔직히 뭐 상을 노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15%라고 보시고요. 15% 내일 목표가는 15%인데 만약에 되도 않게 15% 이상의 뭐 16%에서 시작을 한다든가 15%에서 시작을 한다든가 20%에서 시작을 한다든가 어쨌거나 15%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그때는 3분의 1을 버리세요. 꼭. 그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연상을 노리든 뭐를 노리든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KR 모터스 자동차 이런 오토바이 관련인데 오토바이 요즘 오토바이 뭐 장만데 오토바이 타지도 않는데 여하튼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시즌이 아닌데요. 예, 뭐 다른 뭐가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없이 계속 몇 년 동안 무너지다가 어디부터 무너진 거야? 얘 초반에 너무 사고를 큰 걸 쳤죠. 예. 진짜 사고는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언제야? 1985년. 와 오래됐네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있던 애인데 이거 뭐 알 수도 없어요. HTS로는 볼 수도 없는데 뭐 볼라치면 확대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본 대로 이게 문제인데 그죠? 얘가 문제인데 저 뒤에 얘가 문제인데 살벌하지 않네요. 1997, 8년도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저렇게 날라갔습니다. 그죠? 1987년도에 87년도네. AF가 97년도. 그거랑 또 관계없이 얘는 여기랑 관계없이 이미 사고를 한번 쳐놨네요. 1997년도 97년도 IMF 그때 주가가 막 해서 박살 났죠.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사고를 얘가 야 어떻게 이렇게 쳤냐. 얘가 작전을 진짜 할 줄 아는 애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뭐 작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게 동전 주식으로 전락을 했는데 여하튼 뭐 언제 끝나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어쨌거나 상을 갔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무너지다가 어느 때인가 알 수 없을 때부터 계속 무너졌죠. 예, 정확하게 어디라고 찝기도 뭐 할 정도로 계속 무너졌어요. 이런 게 한번 상한가를 갔다. 그럼 주식이 살아나는 거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죠. 얘네들도 개미들 데리고 단타 한번 치는 거예요. 어쨌거나 97,000이고요. 예, 뭐 나름 종가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올라가지도 않고 끝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그냥 상한가만 먹고 버리긴 좀 그런데 일부러 견뎠는데 종가에 안 버렸는데 그러신 분들은 뭐 공간적으로 보면은 요거 한 10, 애매하네. 한 11%? 12%까지 공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지글로벌 이재명 주죠. 이제 뭐 패션, 섬유 뭐 그쪽 계통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가운데가 소위 자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게 머리 꼭대기면은 모가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필수가 아니라 올라갔을 때 얘기예요. 무너질라 치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어디까지 가냐? 요렇게 갑니다. 아까 여기 처음에 있던 지점까지. 무너지면 요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버티고 돌파를 하면은 상승을 하면은 머리 꼭대기까지는 안 가도 모가지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소위 자리 이 평단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 꼭대기까지 비율을 따졌을 때 반 정도 내려왔을 때 이 자리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사냐 죽느냐 자리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 지금 여기서 무너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안 올라왔죠. 안 올라오고 또 무너졌어요. 여기서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야 될 놈이
여기서 소위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야 될 놈이 여기까지 가고 또 무너졌어요. 가자마자 또 무너지고 여기를 돌파를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여기서 더 가겠다는 겁니다. 모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번이 될 수도 있고 다다음번이 될 수도 있고 이 형태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라 치면은 목표가를 그냥 여기 소위 자리라고 그냥 보고 한 12%까지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더 돌파할 수도 있어요. 나름 강상이라 더 돌파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권리락이 걸려서 그러긴 한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요 정도 한 잔잔하게 13%, 13에서 15%로 보이는데 한 13% 정도로 보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13%를 많이 바닥부터 시작을 하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든 어쨌거나 13%를 도달을 한다. 그러면은 늘 얘기하듯이 3분의 1을 먼저 버리시고 나서 무너지더라도 아니 나는 뭐 어차피 3분의 1 일단 먹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일단 3분의 1을 버리십시오. 13%, 14% 정도 됐을 때 3분의 2 정도를 먼저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 이상 상승을 기대를 하든 연상을 기대를 하든 연상도 갈 수 있거든요. 충분한 자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모아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는 가기 힘들어도 모아서 제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보려면 뭐라고 그랬죠? 물량을 받았냐, 그냥 내려오던 종목은 요만큼뿐이 못 가도 물량 받는 종목은 크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요것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물량 받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갈지 아니면 올라가는 척하고 무너지고 다음번에 갈지 그 다음번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방이 있어요. 얘 연상도 한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13 아까 13%였나요? 요 정도 아까 좀 높게 찍었는데 13에서 15% 정도에서 적당히 3분의 1을 버리시고요. 3분의 1을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더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십시오. 국일재지는 강상으로 연상을 갔는데 어저께 이제 정지된 종목, 어제 뭐라 그랬죠? 정지된 종목이 거래가 재개되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호재다. 다른 거 없어도 호재다. 좋은 뉴스다. 뭐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 그랬죠. 이렇다는 게 아니라 호재라는 얘기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세력 애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지된 종목이 다시 재개를 하는 것만 해도 좋은 뉴스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가 또 할 말이 없죠. 나쁜 뉴스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얘가 연상을 갔어요. 연상을 가면 우리 기본적으로 뭘 하죠? 3상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정도니까 120개 데까지 따져서 반 정도로 갈 건데 갈 수는 있는데 반보다 좀 밑에, 이 반보다 조금 밑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가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가느냐. 그 형태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거다. 나름 쉽게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얘가 지금 벌써 연상을 가고 내일 가면 이거 뭐 한 4, 5%뿐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얘가 굳이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제 한 15%까지. 내일 얘는 한 15%까지.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이 중앙에서 요렇게 밑으로 낮춘 건데 이번에 상 들어간 걸 보니까 제대로 가긴 가나 봅니다. 어쨌거나 보수적으로 보면은 요 한 4, 5%뿐이 안 되는데 요 정도뿐이 안 되는데 4, 5%뿐이 안 되는데 반 정도까지 보면은 제가 볼 때 한 11%. 내일 얘는 11% 정도까지 강상이니까 11%까지 기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싸구려 동전 주식일지언정. 근데 여차하면은 180만. 여차하면은 그냥 점상으로 또 3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는 11%, 11%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11% 목표가는 11%인데 11%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시작을 11%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20% 이상. 여기 뭐 따질 게 없으니까 없어요. 없을 때는 그냥 원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20% 이상 보는 겁니다. 연상을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20% 이상을 보는 겁니다. 내일 11%를 도달하면은 3분의 1을 버리시고요.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20%를 가냐 보는 거고요. 20%를 굉장히 쉽게 올라간다. 그럼 그땐 자동 로스를 20% 해놓든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분위기 봐서 질질 끈다. 그럼 20% 그냥 해놓고 말아야지. 보는 거고요. 자동 로스를. 아니면 나는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종목을 보겠어. 그러면 연상까지 노리지 마시고요. 그냥 20% 근처, 18%나 19%나 20%나
그런 근처에 왔을 때 그냥 매도 해버리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을 더 낼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커스 얘는 정고점 돌파인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해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 날아가는 게 있고요. 10% 정도에서 10%만 가는 게 있고 20% 밑에서 쭉 20%나 18%, 20%, 22% 이렇게 도달되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돌파한 애들은 이렇게 멀리 날아가고요. 10% 정도 밑에 있는 애들, 여기 한 뭐 9%다, 8%다, 10%다, 11%다 이런 애들은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20% 밑에 여기 이 목표가 전고점 밑에서 20% 밑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다 에너지 다 빠져 삐우 끝나요. 더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얘 지금 여기가 26%, 여기가 3%죠. 그러면 26, 3%, 한 23%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맞아요. 끝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데 상한가를 가느라고 꼭 대가리 꼭지가 올라온 겁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그래요. 정고점을 돌파한 애들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상을 간 건 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중간상은 충분히 되죠. 중간상은 충분히 되고 16만 본장에서 43만인데 시간 나니까 16만이에요. 설명이 좀 빠른가요? 어느 때인가부터 방송이 좀 말이 빨라졌죠. 말이 빨린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제가 말하는 속도인데 여하튼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정말 위로 날아갈 수 있냐? 뭐 그렇지는 않네요. 신고가 우리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신고가 내일 올라가면 신고가죠. 신고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 15에서 18%까지. 왜? 이렇게 저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따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랑 똑같은 거죠. 신규주가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앞에 따질 데 없잖아요. 상승을 쭉 했는데 이 앞에 따질 데 없어. 이력이 없어. 이력서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일을 잘하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때 보통 머리가 단정하고 뭐 얼굴이 말끔하고 회사 좀 대답도 성실하게 하고 몇 마디 물어보니까 야, 열심히 할게요. 뭐 회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새끼는 잘라야겠구나. 그리고 뭐 저는 이 회사를 뭐 옛날부터 동경을 해와서 대학교도 뭐 어떻게 해갖고 준비를 많이 해서 뭐 토익 토플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 학교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뭐 꼭 입사시켜 주십시오.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저 새끼 구라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그 새끼 뭐 회사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집이랑 가까워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붙여주세요. 붙이면 열심히 다닐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보다는 조금 진정성이 있어 보이죠. 둘 다 구라라고 쳐도 그렇듯이 이제 위에 뭐가 없으니까 뭔가 기준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려나? 그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신고가나 신규주 같은 경우는 15에서 18%가 맞더라. 그러니까 내일 15에서 18% 정도까지 가면은 3분의 1을 버리시고요. 나머지 거는 3분의 1은 그 이상을 올라가는지 한번 더 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는 날라갔네요. 아까 얘기했죠? 전고점이 여기인데 자 20% 밑에 저 밑에서 올라오면 삐용 여기가 이제 목표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 정도 이게 지금 5%니까 마이너스 5% 이런 데서 올라갈 때는 여기서 끝날 때가 있고요. 2배를 갈 때가 있어요. 오전 같으면 2배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후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 여기 20% 올라오는 애랑 10% 밑에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요. 오후에는. 근데 오전에 9시에서 시작해서 9시 반이나 10시까지는 돌파할 때 이 여기를 2배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2배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8%다. 그럼 여기도 8%, 그래서 16%, 뭐 9%다. 그럼 여기도 9%에서 29, 18% 이렇게. 그리고 지금처럼 4, 5% 정도 하나, 둘, 셋 하고 이게 뻥 뚫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18에서 22%까지 쭉 날아갑니다. 18에서 22%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상한가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메딕스도 상한가 후보이면서 실제로 상한가를 간 겁니다. 설명이 됐나요? 예. 전고점을 넘을 때 그렇고요. 전고점이 아니라 뭐 어떤 이평선도 뚫을 때 마찬가지예요. 18에서 22% 2배 아니면 1배 저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올라올 때는 여기가 목표가 다 똑같습니다. 이평선 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이평선일 때도 마찬가지. 20선, 120선 다 똑같아요. 요 빨간 게 120선, 파란 게 20선. 20선 돌파 매매를 할 때도 똑같고요. 120선 돌파 매매를 할 때도 똑같고요. 전 고점을 돌파 매매할 때도
돌파 매매는 무조건 다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돌파 매매는 무조건 바로 밑에서 돌파하면 18에서 20%, 10% 정도 밑에서 돌파할 때는 오후면은 2배, 오전이면 2배, 오후면은 뭐 그냥 요 정도에서 잔잔하게 끝나는 거고, 20% 밑에서 올라올 때는 전고점이 됐건, 이게 전고점이 됐건, 이평선이 됐건, 뭐가 됐건, 매물대가 됐건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선정을 할 때 요 방법을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봤고요. 더 볼중 다 위침 나왔죠. 위침 나오고 다 위침 나왔어요. 위침 나오고 로스웰, 산돌, BH, 부국증권, 하이드로리튬, 펜젠, 스튜디미로 다 왜 이렇게 위침이 나왔을까요?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수 얘기할 때 840 뭐라고 그랬죠? 제가 840이었나? 왠지 느낌상 이 새끼 여기까지 갈 거 844포인트가 여기까지 왠지 가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가더라도 올바르게 정석적으로 정직하게 가지 않겠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가진 않겠지만 가다가 꺾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저 위에 840포인트까지 왠지 가려고 하는 것 같다. 843포인트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느낌을 가졌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더 가고 싶어서 이렇게 물량을 다 위침 나와서 물량 받고, 형제INC도 물량 받고요, 탑코미디어도 물량 받고, 세피 시스템, 서울전자 통신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물량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물량을 가다가 물량만 받고 내려오고, 돌파는 안 해. 물량만 받고. 여기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는 안 해. 물량. 왜? 여기서 한 방에 가려고. 이게 이제 돌파 상승을 하는 거죠. 물량만 받고 내려와. 물량을 받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 모여 있는 개미들 돈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본전 비슷하게 가니까, 에이씨, 야, 본전이다. 야, 이때까지 물렸는데 다른 거 매매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돈 묶여있느니 나 그냥 2~3% 그냥 3~4% 정도 손절하고 말을래. 그리고 막 던져요. 그러면 그 던지는 주식을 갖다 여기서 다 받고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갔다 내려와. 그래서 항상 물량을 받을 때는 앞에 상승한 거, 야, 누구한테 하래? 앞에 상승한 거보다 여기까지 도달을 안 하고 갈래다가 말고, 여기까지 도달을 할래다가 말고, 그래서 이게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예요. 할래다 말고. 왜? 여기를 돌파해 버리면은 얘네들이 안 버리고 가지고 있겠죠. 그냥 나 물려서 들고 있었는데 이거 어느새 이렇게 올라갔네. 아싸, 수익이네.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력애들이 자기네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4분의 3이든 3분의 2든 매입을 해야 이 주가 조정을 할 텐데, 말 그대로 주가 조정하는 게 불법이지만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개미들이 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는 이 총 주식 수에 100만 주가 뭐 1000만 주가 있다. 1000만 주 중에 지네가 시세를 조정하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들 세력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전 정도면은 1000만 주 중에 그래도 한 400만 주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었는데 400만 주가 예를 들어 안 돼. 그러면 자기네 주식 보유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개미들 돈을 터는 거예요. 왜? 나머지 큰 보유하고 있는 놈들은 어차피 주식을 안 팔 놈들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주주 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원래 원주주 큰손, 우리가 얘기하는 큰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큰손들은 어차피 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주식을 빼올 수가 없으니까 개미들 걸 터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방법을 쓴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주식에서 헐렁헐렁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들은 그 세력들이 매입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매입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 만든 법이 이렇게 돼서 삼각수렴이 이렇게 되는 건데, 삼각수렴이 꼭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되고요. 네, 또 이렇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삼각수렴이 꼭 이것만 고지식하게 삼각수렴만 요것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력애들이 남의 돈 빼먹는데 한 가지 방법만 쓰겠습니까? 이것저것 안 되면은 회유도 시키고 좋은 말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이것저것 사람도 감금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다 하겠죠. 돈 관련된 거니까 얘네들은 가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이제 권력이랑 유착이 돼서 다 하겠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알 수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고지식하게 보지 말고 차트를 볼 때도 좀 유연하게 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경험 삼아서 이것저것 하면서 소액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